자, 오늘 이번 탄핵 국면에서 가장 관심과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서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인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탄핵 국면에서 우리 조 대표님의 모든 예상이 맞았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무죄도 맞으셨어요. 그리고 또 탄핵 당연히 인용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며칠을요. 제가 별명이 8대 0이 됐어요. 네. 근데 그거는 12월 14일부터 제가 줄기차게 그 주장을 했거든요. 예. 네. 아니 너무나 간단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불법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건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그럼 그걸로 끝난 것 아닙니까? 또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자신이 김용현 장관을 시켜서 점검 차원에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헌법 8조에 따른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걸로 끝났어요. 그 재판은. 아. 왜냐하면 개헌법 8조에는 네. 헌법기관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보낼 수 없는 조항인데 예. 그러면은 뭐 8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번에 결정문 나오니까 왜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네. 뭐 기각설, 각하설, 불화설 이런 게 왜 한 달 동안 지겹게 예. 희망 회로를 돌렸느냐 예. 하는 데 대해서 참 그 당사자들이 좀 반성문을 써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은 뻔한데 헌법재판관들 말씀. 아니죠. 아유, 헌법재판관이 언론과. 아니라 네. 언론 주로 언론기관이고 언론이요? 예. 네. 저 유튜브 세상에서 떠돌았던 그다음에 더 한심한 게 깔끔하게 선고가 나온 이후에도 네. 정형식 재판관이 뭐 변절을 했다든지 예, 예. 아니 정형식 재판관은 그 전력이 보면은 아주 신념에 찬 그야말로 존경할 만한 판사 아니었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또 이번에 판결문 초안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예, 주심 주심 재판관이니까요. 재판관이었으니까. 예, 예. 아니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게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니까 윤석열 측을 편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니까? 보수적 재판관은 헌법 수호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자, 아무튼 1년의 과정에서요, 그 모든 예상이 맞았고, 또 모든 예상이 보수가 원하는 방향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보수의 대표 논객으로 꼽혀온 우리 조 대표님을 두고, 저분은 진보의 스파이다라는 별명도 붙었더라고요. 아주 그 좋은 말이네. 진보의 스파이. 그런데 네. 저는 사실 이 보수라는 말이 진보와 대척점에 서는 것은 아주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보는 발전하는 거고 보수는 지키는 거야 되니까 예. 항상 수세적인 입장이 된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진보라고 한 적이 없고 예. 자칭 진보, 이른바 진보 또는 예.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예. 예. 다만 진보라고 했을 때 저의 해석은 이겁니다. 제가 진보입니다. 예. 그때 진보는 진짜 보수 세력의 준말입니다. 아. 진짜 보수 세력의 준말을 제가 진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진보가 맞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문명 발전은 좌파가 한 게 아니에요. 욕을 먹어가면서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이런 위대한 선각자가 한편으로는 공산당과 싸우고 한편으로는 남한 내의 이 권위주의 정부 세력과 싸워가면서 지켜내고 일으킨 게 대한민국이라는 문명 아닙니까? 예. 문명은 제도의 종합이거든요. 예. 좋은 제도는 거의 다 보수가 만들었습니다. 진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수라고 할 수 있어요? 보수는 이렇게 지킨다는 것 아닙니까? 네. 보수는 지킬 건 지키고 고칠 보수거든요. 예. 아하. 그렇다면 나는 네. 진보예요. 진짜 예. 보수. 그런데 진보의 스파이라는 말을 진보를 좌파로 해석하면은 좌파의 불확실한 이야기인데 예. 진짜 또 좌파의 불확실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아니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성공한 정책도 있고 실패한 정책도 있는데 실패한 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보수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부정하고 함으로써 보수 괴멸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침을 뱉고 국방부 2달 안으로 방패하고 들어간 거. 이거는 군대에 대한 모독도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사는 집에 가서 2달 안으로 방패할 수가 있어요. 예.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어떻게 취급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 그게 이번에 비상계엄령 선포에서 군대를 마치 병정놀이 하듯이 동원한 걸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그것은 내부 총질이고 결정적인 게 작년 총선을 망친 의대정원. 의사들을 적대시한 의대 정원 2,000명 네. 무료 대란으로 간 거. 예. 그것도 자기 편 보수의 핵심 세력인 의사들을 적대시한 거. 그다음에 이번에 계엄령 선포. 이게 네. 다 일관성이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라 보수로 위장한 보수 괴멸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라고 됐잖아요. 이번 헌재 결정문에도 탄핵 그렇죠. 결정문에도 그렇게 돼 그때 있습니다. 그 국민이 누굽니까? 그 국민 다수가 보수 아닙니까?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전 대통령이야말로 진짜로 좌파의 스파이였다라고 판단한 거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평생 이렇게 글과 문장을 써오신 또 언론인으로서 이번 헌재 결정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글로서 아주 훌륭한 글이죠. 아주 훌륭한 글이고 예. 굉장히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예. 그 논리적 구조가 거기에 몇 개 있어요. 예. 그걸 별로 안 다루던데 첫째 국군 통수권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 예. 딱 이걸 걸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딱 규정을 했어요. 예. 헌법 5조가 법정에 등장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아.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의 임무를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뒤에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작년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졌음에도 이걸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국회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반국가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집단 임무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선거 불복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예. 선거 불복은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입니다. 그게 부정선거면 불복해야 되지만 예. 자기가 관리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몰아가지고 국회를 적대시한 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한 규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 불복 그다음에 군대를 동원한 일종의 반역적 행동 이 두 개를 이번 결정문에서 중점적으로 규탄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자 헌재 판결을요 정확히 예상하시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없었을까요? 저는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예. 부정선거는 황당무계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더 실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받아요. 아. 읽어보면은 뭐 부정선거는 근거가 없다는 게 분명한데도 예. 그냥 그거야 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대법원 판결로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더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넘어갔는데 사실 헌법재판소 그 심리 과정에서 보면은 아주 집요하게 윤석열 측 대리인이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막 몰아갔잖아요. 강하게 다퉜죠. 스카이 맞습니다. 데일리의 그 허무맹랑한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까지 등장하고 또 하이브리드 전개를 한다는 이런 말까지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 이상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지 않도록 딱 선을 그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만은 약간 너무 약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12월 14일부터 8대 0의 만장일치 인용을 예상하셨다고 하셨고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어떻게 탄핵이 안 되겠나 보는 국민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게 사실은 결정적으로 뭐 대통령의 구속 취소돼서 나온 것도 석방된 것도 있었지만 원래 3월 14일 날 탄핵 선고될 것이다. 그러다 21일, 28일
그리고 이제 4월로 넘어가면서 아 이게 뭔가 안에서 큰 사달이 벌어졌구나. 그렇죠. 이제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늦어졌지만 하여튼 애당초 예상처럼 8대 0 만장일치가 나온 거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이번 결정문을 읽어보면요. 예. 이 계엄 선포 그리고 선관위를 습격한 게 탄핵 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8명이 다 합의를 하잖아요. 그죠? 예, 예. 다만 그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몇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보충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게. 보충 의견이지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점이 있다. 아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정도만 다뤘다고요. 예. 그건 아주 지엽적인 것이고 예. 그게 전체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말이 흘러나와 가지고 또 희망 회로를 돌리는 사람의 그 의도와 맞춰져 가지고 계속 4대 4, 5대 3 뭐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하는 걸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상당히 즐겼다고 봅니다. 예. 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쳐가기 시작했잖아요. 예. 빨리 나와야지. 예. 그러면서 어느새 승복하자, 양쪽이 다 승복하자 하는 이야기가 여론화되었거든요. 예. 그러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4월 4일로 딱 아, 정함으로써 지금 조용해졌잖아요. 예. 아주 그 머리 좋은 헌법재판관들이 일종의 심리전을 폈다고 봅니다. 심리전의 결과이다. 그리고 아주 예. 성공적이고. 예. 사실 끝나고 나서 그 상황을 복귀한다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몇 월 며칠을 기점으로 누가 돌아섰고 그 이후에 누가 돌아섰다. 그러면서 갑자기 진행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초지일관은 아니었을까. 그분들은. 며칠 만에 그렇게 8대 0이 나오긴 힘들 것 볼 수가 같거든요. 없죠. 아니, 뭐, 네. 우리 헌법학자로서 유명한 그 이석연 예. 전 법제처장의 이야기가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 예. 최근까지 로스쿨 1학년 학생한테 그 출제하면은 99.99%가 탄핵 인용으로 답을 쓸 거다. 예.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법률가로서 어떻게 기각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 말씀을 아까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뒤에 있는 질문들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끊임없이 뭐랄까요 희망 고문의 핵심이었다고 했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지자들에게 드린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2월 4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예. 그 연설문이나 발언을 다 모아놓으면요. 예. 네. 나중에 한국인으로서 가장 논리에 맞지 않는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이건 논술 시험 칠 때 하나의 참고 자료로 역참고 자료로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일관된 게 대통령으로서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은 말 그대로 크게 통합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예. 대분열자로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나를 지지해 줬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딱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예. 네, 어제는 특히 그러니까 국민변호인단이라는 그것도 말을 마찬가지입니다. 썼습니다. 어느 조직의 예. 보스가 된 느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럴 처지가 아닌 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는 국민 신임 배반자로 찍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 네. 그분은 자중해야 되고 예. 그런 분을 찾아가서 어떤 무슨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 공범이 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양쪽이 다 자중자애해야 돼요. 본인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당연히 조기 대선 62일 레이스가 시작되고 벌써 주말이 지나면서 이제 한 57일 이렇게 대선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아직 날짜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국민의힘도 뭐 조기 대선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경선 구도, 대선 후보를 내는 경선 구도는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 선거에 임하는 데 있어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점에서요. 뭐냐면 국민의힘이 과연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느냐. 귀책 사유라는 거 있잖아요. 예. 네. 아마 그 당헌 당규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는 후보 안 낸다.
있는 이런 걸로 거 알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때 한동훈 예. 대표 때 그런 거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로구청장 선거에도 안 냈죠. 안 되죠. 딱 그게 해당되잖아요. 이 이상의 해당 영역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되고 제명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번 조기 대선에는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죠. 예. 그건 정치 도의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상으로도 지금 탄핵 선고가 나온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지금 지도 체제를 그냥 유지하잖아요. 예. 예. 아니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만둬야 되느냐? 지난 4개월 동안 노선을 완전히 엉터리로 몰고 갔잖아요. 지난 4개월 동안 한동훈 전 대표의 노선이 옳았다는 게 이번에 증명된 것 아닙니까? 예. 즉 관계를 끌어가지고 출당시키고 아니면은 질서에 있는 퇴진, 즉 자진하야 예. 스케줄로 몰아갔다면은 이 정도 타격은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과 한덩어리가 돼가지고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찬성하고 더구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난 4개월 동안 노선을 잘못 이끌었다. 예. 그 결과가 탄핵 인용으로 나왔다. 예. 한다면은 지도부가 사퇴하고 다시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한동훈 노선으로 가야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고 예.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관성이 너무 강하고 예. 한덩어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어제 의총을 통해서 지도부 체제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배반자라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사고 돌았던 국민의힘은 국민 배반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 배반이란 게 그냥 뭐 배신 차원으로 쓰인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보면은 군사 반란이라고 예. 반란이란 뜻입니다. 반란. 국민 반란자, 국민 반란당 더구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를 집요하게 공격을 해왔던 국민의힘. 그러면은 어느 쪽이 헌법 수호 세력이고 어느 쪽이 헌법 파괴 세력이냐, 어느 쪽에 섰느냐 이런 거 되돌아보면은 지금 지도부가 조기 선거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거는 일종의 자포경위 아닌가요? 자포자기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권권 지도 체제는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후보 안 내는 것도 난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제 생각에 민주당도 예전에 귀책 사고 있을 때는 후보 안 낸다는 당원 당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원순 오거돈 서울시장 맞습니다. 때 무시하고 그냥 냈었죠. 네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지. 예. 그렇죠. 그 예. 결과가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해가지고 예. 그게 정권 교체의 길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번은 그거보다 사안이 너무나 엄중하잖아요. 엄중하다. 그러고 예. 지금 시점에서 후보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네. 후보가 된다면 꺾을 수 있느냐? 지금 매우 가능성이 약하잖아요. 그럼 잘못하면요 덜러리 서주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예컨대 20% 포인트 차이로 예. 참패를 했다고 했을 예. 때,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좀 이 지금 정치판에서는 상당히 과격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에서 반윤 후보를 내면은 그것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 지금까지 잘못된 노선을 바꾼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저 바깥에 있는 이준석 후보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예. 뭐 사람으로 이제 직접 찍으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의힘이 국민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낸다 예. 하면은 그건 조금 노선 변경을 의미하니까 그거는 또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현재의 이 구도 더구나 한동훈 등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을 지금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내가 옳았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조금 머뭇거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위축된 느낌도. 당내 분위기가 워낙 몰아치는 게 있어서 그러면은 네.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좋은 일 해놓고도 네.
용기가 아무래도 없어가지고 그걸 자기 걸로 못 만드는 거지. 핵심 지지층들이 탄핵으로 입은 그런 상처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탄핵으로 입은 그런 불안감, 불만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를 어느 정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간 다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진짜. 예. 그래서 좀 한동훈 후보,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좀 많이 거론해 주셨는데 한국갤럽이 이제 차기 지도자, 그러니까 사실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죠. 대통령감으로 이 조사한 거에서 소위 그 보수의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본산 보수의 정말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TK에서 오차 범위 내지만 의외로 한동훈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 반감이 클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한 2주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네, 그죠? 맞습니다. 맞아. 예. 그래서 예, 저도 계속 그 참,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상당히 유심히 봤습니다. 예. 대구 경북 분들이 사실은 이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만약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전략적인 일종의 예.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예. 문제는 저런 움직임을 이용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지도력에 달려 있습니다. 예. 지도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용기죠, 용기. 음, 지금 당내만 보면은 아마 내가 옳았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지 몰라요. 예. 그러나 네. 바깥에 있는 중도층이나 예. 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중도층 그리고 한 30~40%로 보이는 합리적 보수, 예. 예. 보수를 향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면은 거기에 힘이 모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절대 주저주저 해가지고는 힘이 안 보이거든요. 이 정치에서는 사람이 싸워야 자기 편이 생기는 거지. 예. 적이 생겨야 우리 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 적이 네네. 생겨야 우리 편이 그렇죠. 생긴다. 네. 아. 이렇게 구도를 선명하게 할 경우에는 대선에서 뭐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다면 이제 반윤 반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에도 반대하고 이재명에도 반대하는 세력, 예. 네.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다면은 예. 예. 그건 상당히 해볼 만한 게임인데 여기에 하나로 모으는 데는 이준석 지금 뭐 의원이죠. 후보 이제는 뭐 후보로 대선 후보죠, 가죠. 맞습니다. 예, 개혁신당. 선언했- 후보와 손을 잡는 게 필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구도는 저는 이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 상상력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50대 한동훈과 40대 이준석이 손잡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 정치 교체, 세대 교체를 예. 들고 나오면서 9세대를 대표하는 이재명 후보와 대결하는 그런 그림. 그건 정말 상당한 그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겠죠. 예.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대세인데 그 이재명 대표에게 승리할 수 있는 구도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50대 한동훈, 40대 이준석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그 사람이 사람들 하나로 묶는, 묶어가지고 예. 세대 교체, 정치 교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또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요. 차기 대권 그 와중에 하나만 그 대목에서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물론 탄핵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톤이 바뀌긴 했어도 그런지 탄핵에 찬성하는 이런 취지의 입장을 좀 냈던 거로 분류가 되는데 예, 그리고 예.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쪽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여러 가지 득표력 같은 게 괜찮을 거로 보이는 그렇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왜 이렇게 여론조사하면은 김문수 그다음에 한동훈 이렇게 나왔고 예. 경쟁력은 김문수 그다음에 오세훈 이렇게 나왔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쟁력은 오세훈 시장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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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에 오세훈 시장이 좀 조심한다 그럴까? 예. 네. 그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항상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근데 상당히 그 좀 타협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 찬성 입장이었는데 그것을 아주 굳세게 견지하지를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이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 반윤 딱 했을 때 먼저 떠오른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 아니고 네. 한동훈 전 대표처럼 됐고 그게 여론조사에
미묘하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토호제 재지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타격을 좀 입은 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임하겠다고 해서 홍 시장과 대비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캠프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휴가를 내고 경선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남이 휴가 가는 것까지 뭐 제가 아마 배수의 진을 지고 출사표를 내는 것이 뭐 후보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치와 예. 전쟁의 가장 큰 공통점이 속도감이거든요. 속도. 예. 예. 타이밍을 놓치면 다 끝나요. 예. 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른 점에서 다소 모자란 점이 있었지만 속도. 이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것이 빠른 결단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나는 지금 상황에서 김영삼 야당 총재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주 아슬아슬한 국면이 있을 때 항상 먼저 내질렀던 사람이 아, 김영삼 총재였고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맞았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 대표님께서 보수 진영 주자들한테 주시는 조언은 만약 지금 내가 김영삼 대통령이었다면 김영삼 총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한번 머리를 회전해 보면 굉장히 정답에 가까운 해답이 나올 것이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처한 위치가 네. 김영삼 총재가 그런 위치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 하는 네. 것을 한번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예. 몇 개가 나옵니다. 예. 아, 예. 판을 확 뒤집은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판을 제가 기억나는 네네. 게 있어요. 이 1992년 총선에서 예, 그때 예. 3당 합당을 통해서 등장한 민자당. 민자당이 예. 사실상 졌다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책임이 김영삼 대표한테 가고 쏠렸었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조기 대통령 후보 경선 예. 하자 이래 나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화제가 민자당 당내 경선 쪽으로 확 바뀌어 버렸다고. 예. 책임론을 따지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오세훈 시장 저희 앵커께서 앵커가 질문을 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또 한동훈 대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내에서 그 양강 구도가 형성된다면 어떤 정치인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수치만 보면은 네. 뭐 수치만 보면은 김문수 대 한동훈 김문수 대 한동훈. 예.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네. 김문수 장관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깨끗한 정치인이고 소탈하고 헌신적이고 뭐 그다음에 그런, 예. 헌신적이고 예. 뭐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직진하는 스타일. 예. 예. 또 다른 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또 장점이 있고 하니까 예. 다만 김문수 장관 경우에는 이제 친윤 이미지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예. 예, 예. 하는 것이고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또 반대로 반윤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룰 거냐 예. 뭐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한동훈 대표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를 했던 것은 계엄 당시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그렇죠. 동의안을 의결하는데 12월 3일. 역할을 예. 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당이라는 그 프레임을 국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빌미를 만들어줬다, 계기를 만들어줬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치를 가지고 간다면 국힘 내 대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동안 탄핵을 반대했던 의원들도 모두 다 안고 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는데 쉽지 않는 일을 하는 걸 보통 용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쉬운 일을 하는 거는 용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건 당내 사정은 그렇고 당 바깥에서의 사정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 하는 것을 네, 판결문을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당한 중도 그리고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서도 30-40%는 한동훈 입장을 지지한다고요. 예. 그렇다면 확실한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있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앞으로 두고 우리가 뭐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할 때 이 참고 자료로 삼아야 할 나침반이거든. 예. 기준점이거든. 예. 네, 그걸 자기 걸로 활용을 해야지. 네, 그래서 저는
4월 4일은 너무 빠르고 4월 5일쯤 한동훈 대표의 이번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좀 정리된 걸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아직 안 지났군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될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예. 근데 이 기다리면요 기회가 날아갑니다. 말씀하신 5일에서 벌써 이틀이나 지났네요. 그렇죠. 네, 기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을 수 있고 또 TK 민심도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선 국민의힘 경선 관련해서 하나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당원 당규에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과거에 비상 상황에서는 그때 뭐 서울시장 재보궐선도 그랬지만 아예 국민 여론 100%로 해서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한 적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이 보십니까? 그럴 때라고 봅니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 당내로 묶어버리면은 친윤 강경 세력 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완전 100% 오픈 프라이머리식으로 막 해버리는 네. 아, 국민 경선 예. 그 뜻도 좋지 않습니까? 국민 경선식으로 지금이 할 때죠. 지금이 바로 그걸 다시 할 때다. 사람이 불리할 때 모험하기가 좋잖아요. 유리할 때는 모험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비대위 체제도 바꾸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도 항상 배던 분을 다시 모셔온 당에서 글쎄요. 그럼 모험을 할까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 그건 예, 이제 의문이 듭니다. 왜 의문이 드냐면은 네. 지금 그 당의 구성이 네. 한 70%가 경상도 쪽 아닙니까? 그죠? 예. 현역 의원 특히 그렇죠. 비례대표하고 권역 합치면 예. 약 70%. 그러니까 좀 말이 좀 그렇지만은 경상도 토호당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선보다는 다음 지방선거에 자기의 기득권을 얼마나 확보할 거냐. 예. 그러면은 당권을 잡든지 당권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앞서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뭔가 큰 배가 선회를 하려면은 그래도 움직이는 건 지지율 보고 움직인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 저는 네. 한 1년 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보수가 침몰하고 있다고 봤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보수가 침몰할 때는 구명정이 있어야 된다. 구명정이요. 예. 그 구명정을 자처하고 나온 사람이 개혁신당이었다고. 예. 이준석 후보였다고. 예. 그런데 세 사람이 지금 작은 당을 만들고 있지만 그게 일종의 구명정이에요. 구명정.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네. 침몰하고 있으면은 같이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할 건지 아니면 뛰어내려 가지고 저 구명정에 옮겨 타 가지고 아예 그 말은 이제 해체 모여 하든지 분당을 하든지 해 가지고 친윤 그리고 반윤 이거 나눠지든지 그래서 한국의 이 보수 세력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물어보자 이거지. 그런데 예. 지금은 국민의힘이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는 끝났습니다. 아, 예. 끝났다고 대표성이 보시는군요. 없어요. 예. 아니 누가 맨정신 가진 보수입니다. 예. 제가 맨정신 가진 보수가 누가 지금 국민의힘 국민 신임 배신자를 따르고 있는 이 국민의힘을 누가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보겠습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뼈 아프게 들으셔야 될 고언을 지금 조갑재 대표께서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좀 다른 주제로 오늘 아침 주요 신문 일면이 다 일면 톱 제목이 이거였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함께 개헌을 동시에 하자. 이 네. 개헌 동시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측은 내란 종식 우선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계엄 사태를 통해서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기가 상당히 좀 높아졌잖아요. 예. 당시 좀 또 그랬죠. 그분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했을 때 뭐 여러 사람들이 논평을 했는데 예. 우원식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건 누구 어느 쪽의 승리도 아니고 헌법과 대한민국이 이겼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참 좋은 이야기면서 또 한마디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분이 어제 그런 화두를 상당히 세게 던졌습니다. 그죠? 예, 예. 그렇죠. 국회의장이 던졌는데 딱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네. 아주 그 대표, 친명 그룹들 이재명 대표 예. 브레이크를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또 하나 걸쳐서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 개헌하려면 쉬운 것부터 하자.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넣고 그다음에 계엄령 펼 때 요건 강화, 요건 강화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하자고 했는데 그 전문을라는 전 바꾸는 건 전 반대입니다. 예. 이 헌법 전문을 이런 식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은 예. 헌법 전문이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예. 세계 어느 나라도 헌법 전문을 그렇게 만드는 데는 없어요. 예. 그러면은 5.18 정신 넣으면은 그러면 6.25 항전 정신은 안 넣습니까? 네. 그리고 올림픽 정신은 안 넣어요. 예, 예. 산업화 정신은 안 넣습니까? 그럼 누디기가 네네. 되죠. 예. 그래서 그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저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다만 이게 선거에서 쟁점이 돼가지고 이제 공약으로 개헌에 관한 공약으로 처리가 되는 것만 해도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대통령 되면 언제까지 아, 뭘 하겠다는 예, 예.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정해 준다면.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에 오셔서 또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인데 못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긍정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뭐냐면은 있을까요?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약 35%, 탄핵 찬성하는 사람이 한 65% 정도 됐거든요. 예. 마지막 네, 그 네, 네. 그래 탄핵 찬성하는 사람이 어떠냐? 갤럽을 들여다보니까 첫째 나이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이 화이트 칼라들이 많다고 예.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보수의 약 30-40%, 중도의 70%, 진보의 한 90%입니다. 예. 이 층이 저는 한국에 있는 중심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탄핵 찬성했던 사람, 탄핵 예. 찬성했던 사람이 약 60, 국민의 3분의 2쯤 돼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좌우로 나누면 안 돼요. 예. 저는 상식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법치냐 아니냐라는 기준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것은 다른 개념으로 나누면서 이 세력을 강화를 한다면은 한국의 이 정치와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성숙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내주신 조갑재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